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케이트 흑표의 오만 수출과 터키의 알타이 전차입니다. 오만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과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오만은 국제 정치계에서 오만 밸런싱으로 불리며 중동에서 중립외교를 가장 잘 펼치는 나라로 평가됩니다. 2013년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에서 양측 간 메신저로 활약했던 오만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에도 유스프 빈 알라위 오만 외교장관을 예고 없이 테헤란으로 보내 미국과 이란 모두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양국 간의 의중을 서로에게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만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수니파 그룹과 이란 주도의 시아파 그룹 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도 톡톡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중립국 성향의 오만도 국방비 지출만큼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정세와 중립적인 태도로 인해 해군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세계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는 오만이 12.1%로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비 절대치로 따져도 같은 해 84억 1,700만 달러로 폴란드와 콜롬비아에 이어 26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오만의 전차 전력을 보면 M60A1 6대와 M60A3 73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신형 전차 76대로 교체하려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오만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두쿰 경제특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두쿰 특구에 대한 미국 등 서방 투자가 절실한 한편 투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국의 노후된 국방 전력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노후된 전차를 전량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만 전차 도입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와 관련 터키 행보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만의 전차 도입 사업입니다. 오만은 이번 전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레오파드2, 터키의 알타이, 그리고 한국의 케이트 흑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2018년부터 이번 사업에 현지 테스트에 참가해 한 달간 600km 이상의 다양한 주행과 사격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장고장 한번 일으키지 않고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하였습니다. 반면 독일의 레오파드2는 중동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하천인 와디에 빠져 나오는데 고생을 했으며 터키의 알타이 전차의 경우 주행 중 멈추는 엔진 결함을 보였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오만 관계자들은 케이트 흑표 전차에 오만 육군들이 많은 점수를 주었으며 흑표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흑표로 차기 전차를 내정한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만 측은 추가적으로 사막 지원과 현대전에 대응한 개량을 요구하고 있어 로템 측은 현재 추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개발 내용을 보면 오만의 중동 환경에 맞춰 파워팩 냉각 용량이나 내부 에어컨 용량을 한국형인 영상 43도에서 중동형인 55도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냉각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며 오만군은 중동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IED의 대응을 위해 스타낙 레벨 3급 이상의 지뢰방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최신 세라믹 복합 접판을 적용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이외에 모래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흡기 필터와 스커드 하부 커튼 구조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터키의 알타이 전차와 터키와 불편한 경쟁입니다. 터키의 BMC라는 기업에서 현재 알타이 전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만 전차 도입 사업에도 참여해 한국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한국의 승리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왜 문제가 되느냐?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줘 개발한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05년 케이트 흑표 전차의 기술 개발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수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알타이 전차는 K2와 빼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타이 전차가 보급륜이 7개로 K2에 비해 하나가 더 많고 차체가 조금 커졌을 뿐입니다. 한국이 터키로부터 케이트 흑표의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을 때만 하더라도 여론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터키와 더 돈독해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요즘 경쟁자에게 헐값에 팔았다고 비난이 거셉니다. 터키는 오만에서 한국에 밀린 대신 지난해 3월 카타르로부터 100대의 알타이 전차 수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의 얻은 기술로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2월 터키의 국방장관은 카타르와 중요한 무기 수출 협정을 맺기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언론은 T-155 푸트르나 자주포 수출을 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T-155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의 기술을 받아 만든 자주포입니다.
한국은 헐값을 벌기 위해 방산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자인 터키를 스스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 방산시장에서 터키는 한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18년 3월 발간한 국제무기거래 동향 2018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에서 2018년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8%를 차지해 11대 무기 수출국이 되었으며 터키는 같은 기간 14위였습니다. 터키는 터키공화국 선포 100주년을 맞는 2023년까지 세계 5위권의 방산 수출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 같은 이슬람권인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선 터키가 한국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 군대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터키 방산업체의 내수 시장이 탄탄하며 시리아에서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와 싸웠던 터키군의 실전 경험을 터키 방산업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터키의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터키의 쿠르드족 탄압에 EU를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이 터키의 무기가 될 만한 제품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타이 전차도 처음에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하려고 했지만 금수 조치에 엔진 도입이 막혔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 부족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조치입니다. 터키의 유력 일간지 줌휴리예트는 탱크의 몸체는 완성됐으나 문제는 엔진이 없다는 기사에서 정부가 아랍 국가들이 알타이를 사려고 줄을 서게 될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엔진이 없어 양산에 돌입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터키의 방산은 해외 기술 도입이 필요하며 주요 부품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기반이 약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터키 방산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실제는 텅 빈 깡통과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경 유착도 터키의 방산 문제의 큰 문제점입니다. 알타이 전차는 터키의 오토카르가 한국 현대 로템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토카르가 생산하기로 한 방침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결국 BMC가 제조사로 선정됐는데 오토카르는 군용 차량을 만드는 역사가 제법 긴 업체이며 BMC는 이 분야에 처음 진입한 업체입니다. 하지만 BMC의 애덤 센케이크 사장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BMC에 알타이 전차 제조 권한을 넘겨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직 터키의 내부 사정으로 한국을 앞지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방산시장을 위협할 무서운 잠재력을 가진 국가가 바로 터키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기술 이전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며 턱 밑까지 따라온 터키를 따돌릴 수 있는 내실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